네, 안녕하세요. 오늘 열흘 정도 됐는데 그때 소비자보호원에서 어떤 보도자료를 낸 게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보도자료고 그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추가로 이 보도자료만 가지고 전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영양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이제 보도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영양제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하실 내용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전에 나왔던 그 보도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양 성분, 그러니까 유효 성분이죠. 그 영양제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이는 그 영양제를 먹였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양제를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 방법을 썼느냐, 그리고 그 홍보 방법이 법적으로 타당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결정 조치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이렇게 배포가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느낀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보니까는 20개 제품을 수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20개의 영양제를 수거를 해가지고 각각 영양제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과연 표기된 것에 비해 얼마나 잘 들어있었느냐를 본 건데, 이 결론적으로 20개 중에 한 8개 정도가 유효 성분이 불검출이 됐거나 굉장히 미량이 검출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20개 중에 15개 제품 정도는 비타민 A라든가 비타민 D처럼 굉장히 미량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성분들이 불검출이 된 거죠. 20개 중에 15개가 이제 불검출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던 적이 있고, 또 이쪽 반려동물 보호자님들께 이 영양제 관련된 엄청난 이제 불신을 자아내는 이제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방송이든 강의 때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호자님들한테. 왜냐하면 저희가 이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저희도 나름대로 그 시장에 있는 제품들을 수거해가지고 나름대로 유효 성분 검사를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불검출이 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문건으로 배포가 되어서 저는 굉장히 반려동물 시장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20개 제품만 수거를 한 거죠. 거기 우리 제품도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성분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된 만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검사도 하고 있고, 시제품을 이제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 보낼 때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완벽할 때만 저희가 물건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제품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좀 저희로서는 약간 좀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이 1000개라고 하겠습니다. 1000개. 그 중에 20개만 수거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900개 이상 제품들은 과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제품이 유효 성분이 한 5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제 소비자보호원에서 낸 보도자료죠. 거기를 보니까 A라는 제품이 가진 5개 성분 중에 첫 번째 성분만 검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똑같은 제품을 저희가 두 번째 성분을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보도자료에 A 제품이 가진 첫 번째 성분은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안 한, 그러니까 소비자보호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은 A 제품의 두 번째 성분은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불검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나왔으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800 몇십 개 제품 중에 괜찮게 넣었는데도 소비자보호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거죠. 그것도 일종의 우리 것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들어가서 좀 억울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해 성분에 대한 검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유해 성분 항목으로는 병원성 미생물이라든가 또는 곰팡이 독소라든가
또는 뭐 중금속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대체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검출이거나 함량 이하, 그러니까 그 기준치 이하로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불검출이 나왔던 그런 성분들은 굉장히 미량을 포함해야 되는 성분이거나 오메가3나 항산화 영양소처럼 잘 파괴되는 성분, 열에 의해서 잘 파괴되는 성분, 그리고 유산균처럼 실온이나 어떤 그 유통 과정 또는 보관 방법에 의해 가지고 많이 소실되는 그런 성분들이 여기 많이 좀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효 성분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와 있는 제품 중에 이상 없다라고 나온 제품이 과연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고, 불검출이 나왔다 라면 그건 좀 문제인 거죠. 근데 다른 아까 말씀드린 1000개 제품 중에 한 900 몇십 개 제품 중에 불검출인 제품들도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여기 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1000개 정도의 제품 중에 나와 있는 20개만 가지고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1000개 제품을 모두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을 때, 이런 부분으로 내가 판단을 하면은, 평가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먹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방법론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홍보와 관련된 부분, 여기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회사가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판매 중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작년 말에 론칭했던 베가라는 간 영양제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판매 중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보호원에 여러 번 항의하고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최종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비자보호원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허위 사실로 판단을 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작년 말에 베가를 론칭했을 당시에 저희가 이제 홍보 문건은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고한 대로 그 내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항염 효과라는 부분을 소명을 하라라는 문건을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효과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하는 이유가, 제가 베가에 들어있는 각 성분이 이런 항염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밝혀진 그런 논문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제출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소명이 잘 돼서 그 뒤로 이제 피드백을 받진 않았는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소명하는 시간이 1시간도 좀 안 됐어요. 정확하게 54분. 그 54분 동안 네이버에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적이 있어요. 그게 소비자보호원에 이제 보고가 되면서 서류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 처리 결과로 판매 중단이라고 나온 거지, 그 뒤에 그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다 해왔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했었거든요.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마치 그런 것을 받은 것처럼, 또 저희가 또는 굉장히 잘못한 어떤 그런 효과와 결부지어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이 시간을 빌어가지고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두 가지 효과와 홍보에 대한 부분, 결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취지라고 봐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였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보호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이는 거죠. 그리고 홍보 관련돼서도 저희는 법대로 이제 했는데, 다른 이제 회사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질병명을 막 쓰면서 이제 백내장이 치료가 된다, 영양제를 먹였을 때. 영양제를 가지고 백내장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눈이 정상화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는 좀 걸러질 거다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강하게 적극적으로 치료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모양새가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소비자보호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가지고 좀 더 공정하게 모든 회사들이 그런 홍보 관련해가지고도 공정한 어떤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미에 말씀드린 1000개 제품 중에 지금 20개 제품만 수거해가지고 골라가지고 평가를 했고, 그 평가 항목조차도 일부 항목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000개 제품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제품이 가진 여러 항목, 여러 유효 성분들을 다 평가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양 적용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매일 주는 그 주식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 주식은 영양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건강 증진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 증진은 주식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효과를 보기 위해서 특정 성분을 특정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영양제.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식이요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성 콩팥 질환이다. 그랬을 때 식이요법을 위해서 콩팥 질환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관리식을 급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관리식은 정상 개와 고양이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균형이 안 맞는 그 포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강 증진에 좀 더 해당이 된다. 특정 효과를 보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특정 효과를 보기 위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필수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죠. 오메가3 지방산을 적당히 먹으면은 영양 균형이 맞는 거고요. 좀 더 양을 늘려가지고 급여하면은 건강 증진 효과가 있어요. 항염 작용이라든가 혈류 개선 작용이라든가 항산화 작용 같은 그런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좀 더 많이 먹이는 방법. 두 번째는 필수 영양소는 아니지만 기능이 있는 영양소를 성분을 많이 먹이는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처방식처럼 특정 영양소를 굉장히 적게 주는 것. 그래서 이거는 건강한 개와 고양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 적용의 목표 중에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 영양제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 목표,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용도를 위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적당히 먹여야 된다. 적절한 양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과연 있는 게 맞느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10,0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영양제 아무 효과 없어요 라는 분들 또 일부 계시지만은 효과 없다라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대로 쓴다면은, 정확한 양을 정확한 성분으로 제대로 쓴다면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논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타민 E, 이거는 이제 필수 영양소인데, 이렇게 강아지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질병들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100%, 거의 100% 산화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결국은 염증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게 그 질병을 좀 더 빨리 진행시키게 하는 그런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완화시켜줘가지고 질병의 치료 또는 그 진행을 더디게 해준다라는 거죠. 비타민C도 마찬가지. 이건 필수 영양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콩팥 손상을 완화시켜줬다라는 논문. 코엔자임 Q10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이게 항산화 기능이 있어가지고 심장질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든가, 이 강황에 있는 커큐민, 강황은 식재료고 유효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그래서 이 커큐민이 종양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완화시켜줬다라든가, 레스베라트롤도 예를 들어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이제 베리류에 많이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거든요. 블루베리가 들어있다라면 그건 식재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바로 유효 성분입니다. 그래서 레스베라트롤의 함량이 중요한 겁니다. 블루베리 함량이 아니라. 그리고 라이코펜도 이제 토마토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는 식재료고 또는 원료고, 라이코펜은 유효 성분이다. 그리고 베타캐로틴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비타민 A의 일종이죠. 이 논문은 사람 논문이에요. 2023년도 비교적 최근인데, 오메가3를 섭취를 했을 때 심장질환에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를 연구한 여러 논문들을 분석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리뷰 논문이에요. 그래서 58개의 오메가3 관련 연구를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한 리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논문에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메가3의 유효 성분은 EPA, DHA입니다. 오메가3도 영양소지만은 항염작용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항염작용과 관련된 성분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EPA, DHA가 항염작용과 관련이 있고, 이 중에 EPA가 DHA보다는 항염작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500mg, 그러니까 1.5g 이상 먹어야 효과 있다라는 얘기예요. 적게 먹였을 때는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시켰다라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논문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1.5g 이상 충분히 먹였을 때는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완화시켜줬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기능성 성분이지만은 적게 주면 효과가 없다. 충분히 줘야지 효과가 있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 뭐 이거는 저 DHA는 EPA로 전환이 잘 되지 않는 게 사람도 개도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PA가 좀 더 항염작용을 하게끔 하는 그런 성분인 거죠. 그래서 오메가3의 유효 성분은 EPA와 DHA다 라고 볼 수가 있고, ALA는 알파리놀레닉 애시드거든요. 이거는 식물성 오메가3에 많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그 식물성 오메가3다 그러면 아마씨유, 햄프씨유, 뭐 들기름 또는 치아씨드, 치아씨유 이런 식물 기름에는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 많이 들어있죠. 근데 들어있지만은 그거는 다른 성분이에요. EPA와 DHA가 아니라 알파리놀렌산이고, 일부 알파리놀렌산은 EPA, DHA로 전환이 되는데, 섭취를 해서 전환이 되는데, 개와 고양이에는 사람보다 훨씬 더 덜 전환이 됩니다. 고양이는 거의 전환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왔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개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든 항염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메가3를 섭취한다면 우리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EPA와 DHA를 먹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1000개 영양제, 그러니까 우리가 20개만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아쉬운 면이 있는데, 우리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직접 평가를 해보고 싶다라면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게 바로 4가지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유효 성분이 실제로 들어있느냐. 예를 들어 블루베리를 넣었습니다. 눈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유효 성분이 아닌 겁니다. 식재료가 들어있는 거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효 성분, 안토사이아니딘이라든가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들어있다라는 내용은 넣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만들어졌을 때 검출되는 함량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효 성분의 함량이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코엔자임 Q10을 1mg, 하루에 1mg 먹는 거하고 5mg 먹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좀 충분한 양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유효 성분이 각 제형에 일관성 있게 들어가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알에는 1mg, 어떤 알에는 5mg. 그러니까 오늘 먹는 거에는 1mg, 내일 먹는 거에는 5mg, 뭐 글피 먹는 거에는 뭐 2mg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먹는 알갱이마다 골고루 정확한 일관성 있는 양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하루는 적게 먹고 하루는 좀 많이 먹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효 성분 이외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 먹었을 때 해로울 수 있는 성분. 왜 그러냐면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했을 때 안전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허브류 잘못 썼다가는 이제 간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곰팡이 독소라든가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보게 되면은 관절에 도움을 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관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관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저기 뒤에 있는 허니향 MSM이에요. 이 MSM.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조단백질이 8%, 조지방이 3%, 그 다음에 수분이 20%.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곰팡이 쓸지 말라고 글리세린 넣어준 겁니다. 수분이 20% 정도면은 곰팡이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간식이죠. 단백질이 낮고 지방이 낮으니까 탄수화물이 많겠죠. 그 원료는 탄수화물이 많아야 됩니다. 이거 순서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순대로 나열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탄수화물 식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린처럼 곰팡이 쓸지 말라고 넣어주는 성분이 들어갔죠. 여기 오메가3가 있지만은 크릴 오일에 들어있는 오메가3 EPA, DHA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한 15%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이다. 근데 여기 뭐 아스타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오메가3가 관절염에 직결되는 성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리고 관절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요건데, 아까 제가 무게대로 나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게대로 나열했을 때 저 뒤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적은 함량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량이 뭐 미리그램이나 이런 단위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MSM이 관절에 도움을 주네. 얼마 들었는가? 요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적혀 있다라는 거죠. 이 제품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 제품을 볼게요. 보시면은 무게순대로 닭고기가 제일 앞에 왔으니까 단백질이 많아야 되겠죠. 닭고기는 육류니까. 그 다음에 MSM 같이 관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관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진 성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성분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있다 그러면은 넣은 게 아니라 마지막에 다 만들어진 다음에 검출되는 양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글루코사민 검출 안 됐다라는 제품이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넣었는데 열 처리에 의해 가지고, 이런 간식 형태는 열 처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 처리해 가지고 아마 파괴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투입량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검출량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그거를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상하죠. 단백질도 낮고 지방도 낮잖아요. 그리고 수분 26% 이하니까 이거 곰팡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글리세린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글리세린 또는 프로필렌 글라이콜 그 두 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수분 함량이 20% 정도 수준이거나 그보다 좀 더 높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적혀져 있다라는 게 좀 의아하고, 단백질과 지방이 낮으니까 탄수화물이 높겠죠. 근데 1원료가 닭고기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아마 이 원료 나열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위아래 매칭해가지고 판단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영양제로서 이 제품이 섭취되어야 된다면은 이러한 유효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반드시 표기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해 성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이 녹색이 홍합, 관절 기능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급여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분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제 말린 거니까. 단백질이 많잖아요. 당연히 이 속살이니까 단백질이 많겠죠. 지방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회분도 요 정도, 미네랄류 여기 들어 있어야 되니까. 요 정도가 제가 볼 때 맞아 보이는데, 어떤 제품을 보니까 똑같은 녹색 홍합 100%짜리예요. 보니까는 조단백 40%보다 낮죠. 조지방 비슷하고, 조회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조회분이 요거는 8%인데 왜 이거는 25%일까? 같은 100% 녹색이 홍합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저희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파우더 폼이에요. 여기 보면은 회분이 굉장히 높죠. 이거 표기된 거 수준으로 높아요. 보면 칼슘이 많잖아요. 이런 속살, 육류, 육고기, 살코기에는 칼슘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껍질채로 갈아 넣었다. 그 껍질을 위생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껍질 가지고 탄산칼슘 같은 거 우리 사람이 먹는 것도 많이 만들어내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껍질에 묻어있는 이런 중금속들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비소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검출이 됐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이제 유해 성분 관리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회사는 이번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20개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제 다른 제품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닥터레이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성분이 있죠. 그래서 이 성분이 몇 미리 들어있는지 표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전부 다 그 관절 건강과 관련된 성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은 글루코사민 하나 가지고 효과 없고요. 콘드로이틴하고 두 개를 써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이 우세하고, 여러 개를 써야지 관절 질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성분 함량이 표기돼야 되고 충분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보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원료 검사 생산 시설에서 한 번 하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또 한 번 검사를 다 해가지고 시험 성적서라고 검사 결과가 우리가 표기한 양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그런 서류를 또 받아요. 그 서류가 바로 이 서류입니다. 그래서 COA인데 이제 시험 성적서라고 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이제 알갱이에 대한 재원,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이런 이제 아까 그 표기됐던 그런 성분들이 분석 결과가 얼마가 나왔고, 이게 이제 그 표기한 것 대비해가지고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한다. 이거는 이제 유해 성분, 이렇게 중금속하고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것, 이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치 이하거나 이제 패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험 성적서는 저는 동물용이든 사람용이든 다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투입량이라든가 시험 결과, 실제 그 만들어진 시제품의 결과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치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얼마 넣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예시 제품을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보면은 오리고기 감자니까 간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눈물의 감소에 도움을 준다. 이거는 일부 항산화 성분이 눈물 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이제 염증 완화
또는 그 노령, 그 알러지로 인해 가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좀 야기됐을 때 그것을 완화시킴으로써 눈물 자국을 만들어내는 걸 좀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 성분들이 이제 그 항산화 성분인데 이것들은 전부 다 식재료라는 거죠. 식재료.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들, 그 오메가3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메가3는 그 오메가3 그룹이에요. 그룹. 그 3 안에는 여러 성분들이 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이라든가 EPA, DHA, DPA 여러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이게 물고기인지 크릴인지 아니면 뭐 식물성 기름인지 이런 게 적혀주면은 어떤 오메가3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루테인이 그래도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분을 우리가 검사를 해봤더니 불검출이 나와요. 아마 넣어줬을 겁니다. 하지만은 열 처리를 해서 아마 파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넣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 검출된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 제품도 간식 형태인데 코엔자임 Q10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열 처리를 하면 굉장히 잘 파괴가 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코엔자임 Q10과 L카르니틴을 적당히 충분히 넣으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불검출이 나왔다. 이 제품은 아까 그 20개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 있었으면은 안 좋았겠죠. 이 제품은. 근데 다행히 거기 안 들어가가지고 회사로서는 뭐 다행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사료 공장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간식 형태의 제품들 보면은 뭐 이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믹싱이 되는데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밀도가 높은 유효 성분이 여기 있다면은 이 배치 이거를 먹이는 보호자님은 그래도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먹이는 거고 이 배치를 먹이는 경우에는 밀도가 낮은 성분이 유효 성분이라면은 좀 효과가 없는 그냥 간식이겠죠. 그래서 섞을 때는 양방향, 쌍방향, 위아래 방향 다 골고루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믹싱이 한 단방향이면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 이 단점은 한 알에 어떤 거는 많이 들어있고 어떤 거는 적게 들어있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야기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열 처리라는 게 굉장히 잘 파괴가 돼요. 특히 항산화 성분들은 잘 파괴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기친 건데 이 제품도 거기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개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1000개 가까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느냐. 이 제품은 이제 EPA, DHA가 500ml 들어있다라고 광고를 했었고 저희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5% 들어있어요. 150ml. 그리고 이제 DHA 위주로 좀 들어있었고 그래서 이걸 내가 검사를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다 알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국이나 또는 사람용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증 성분이라고 써놔요. 내가 이거를 보증한다 이 함량을. 근데 그냥 투입량이라든가 성분만 써가지고 있으면은 법적 책임에서 약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미달됐지만은 누구도 행정처분 안 받았잖아요. 그 20개 제품은 뭔가 미달됐는데 행정처분 안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보증 성분이라 하는데 미달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좀 책임져야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제품이 또 나오는데 저희는 대부분 다 이렇게 보증을 해 놓습니다. 만약에 이 함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라면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혹시나 이제 그 해양 생물이니까 방사능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까봐 따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GMP 시설, 이게 시설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와 같이 일관성 또는 열 처리 그리고 검사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는 원료부터 생산 과정 중간중간에 검사를 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다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도 보증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20개 아까 그 제품에 해당이 돼 가지고 검사를 했다. 예를 들어 코엔자임 Q10을 검사했더니 요만큼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괜찮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라이코펜은 불검출이 나왔다. 코엔자임 Q10은 5mm가 나왔다. 근데 검사는 코엔자임 Q10만 했다. 근데 다른 거 하나가 좀 적게 들어있었다라면은 일부만 검사를 함으로써 마치 전체가 괜찮다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성분들이 시제품 단계에서 검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성분 함량이 보증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실제 검사한 자료 예를 들어 그런 COA와 같은 시험 성적서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반려동물 쪽에서도 법적으로 그런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좀 결과를 낸 건 좀 오래됐는데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마그네타를 직접 먹여가지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도 지금 보고 있고, 지금 현재 4개 제품, 마그네타랑 그 눈 영양제, 이제 카놉틱, 그 다음에 베가, 간 영양제, 그리고 프로키온, 프로바이오틱스, 그 유산균, 그거를 논문을 내고 있어요. 임상 실험 결과를 지금 보고 있고, 눈 영양제랑 마그네타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수의학 저널에 수록이 될 거예요. 이제 영문화 해가지고 저널 형식에 맞춰야 되니까 그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아마 올해 말이면은 2개 다 나올 것 같거든요. 마그네타랑 눈 영양제도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결과만 보면은, 그러니까 마그네타를 먹인 강아지들이 안 먹인 강아지들보다 SOD가 좀 더 높았다라는 건데, SOD는 마그네타에 들어있지 않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이지 않았지만은 그 먹이는 성분, 마그네타에 들어있는 여러 항산화 성분들이 간접적으로 SOD의 체내 생성량도 늘려줬다라는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산화 물질이 혈액학적으로 이제 농도가 안 먹인 애들보다 좀 더 높아졌다라는 거를 유의성 있게 우리가 관찰을 했다. 두 번째는 이제 MDA는 나쁜 겁니다. 한마디로 활성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산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질병 상태에 놓였을 때는 이게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먹였을 때보다 먹였을 때 이게 줄어들죠. 유의성 있게 줄어드는 거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강아지들의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먹인 애들과 안 먹인 애들을 비교했을 때 혈액학적 변화를 유도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한 연구였다. 수의과대학에서 낸 결론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건데, 이거 나중에 이제 그 논문으로 다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먹였는데, 제가 여기는 그 지표만 보여드리죠. 모질 변화 부분 또는 이렇게 혈액학적으로 부작용이 없었다, 또는 이제 간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왜냐하면 항산화 영양소는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 산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 부분도 약간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간 질환에 먹이는 그런 성분들은 전부 다 항산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의 개선, 그리고 이제 이런 활력이라든가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라는 부분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 제품을 섭취하게끔 해가지고 변화가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저희 네이버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거거든요. 실제로 확인되는, 육안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변화들을 많이 피드백 주고 있으셔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 개런티하고 있고요. 이거 눈 영양제입니다. 여러 가지 성분들, 항산화 성분은 한두 개 먹이는 것보다 여러 개를 먹이는 게 좋습니다. 그 네트워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산화 성분들이 같이 네트워킹을 한다. 이것 또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저기 안과학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 교수님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 제품을 급여를 한 겁니다. 실험 모델이니까 이건 레트한테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용 쥐한테 먹인 겁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게 낮아지면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은 눈이 건강한 애라고 보시면 돼요. 0이면 제일 좋은 거죠. 어떠한 병변도 없는 거니까. 임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를 보여주는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심각하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조직이 얼마나 손상됐느냐.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손상된 거다. 그래서 이제 카놉틱 그대로 먹여가지고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그래도 이제 개선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레트 눈을 조직학적 병변이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보는 건데, 요게 이제 제일 건강한 거고, 이거는 손상이 많이 된 건데, 육안적으로 수의학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수치가 제일 낮게 나타난 거죠. 요거를 제외해야죠. 이건 건강한 애니까. 굉장히 낮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실험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사이토카인들인데 염증 반응이 유발됐는데 그 염증 반응을 좀 완화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터류킨 6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겁니다. 인터류킨 10은 완화시켜주는 거고, 이건 이제 좋은 사이토카인, 요거는 안 좋은 사이토카인, 이 두 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무 좋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 반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이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이거는. 그랬을 때 되게 높게 나타났다. 근데 이거는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정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이토카인도 안 분비돼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상된 것을 많이 개선시켜줬고요. 줄여줬으니까. 이거는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마찬가지 이렇게 손상된 거에 비해서
항산화 물질이 좀 더 증가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투입량이 이제 그 만들어진 시제품에 들어있는 결과치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영양제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먹였을 때 임상적으로 또는 먹였을 때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 관련된 요소는 함량, 어떤 유효 성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그게 충분히 들어있어야 되고, 이게 표기돼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투입된 양을 쓸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검사해가지고 나온 양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원료를 얼마나 좋은 걸 썼느냐. 그리고 오래 먹이는 거다 보니까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열 처리를 많이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간식형 제형은 굉장히 많이 넣어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효과 관련된 성분을 넣으려면은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섞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같이 무슨 감자 같은 그 기호성을 위한 그런 성분들 잘 먹으면은 좋겠지만은 그게 비만이라든가 알러지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유해 성분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설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유해 성분, 유효 성분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잘 믹싱을 하느냐. 앞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이 완료된 것들을 검사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유효 성분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충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류,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그래도 유효 성분은 이만큼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다른 마그네타에 대한 거랑 부분인데, 저희는 다 받는다라는 거죠. 제품을 들여올 때 시험 성적서를 다 받습니다. 거기서 다 검사를 해가지고 보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0개 제품 중에 20개 제품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 취지는 그래도 유효 성분의 함량을 공식적으로 이거를 건드려 줌으로써 앞으로 반려동물 영양제 산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취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거기 20개 제품에 안 들어갔지만은 잘하는 제품도 있고 좀 미비한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기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면은 좀 더 효과 있는 영양제를 잘 판별해 내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더불어서 광고 홍보 관련해 가지고도 모든 회사가 동일한 기준을 통해 가지고 광고 홍보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공정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진행한 영양제를 어떻게 잘 고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바라고, 지금 실시간 방송이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베타 카로틴 바나틴 포르카를 한 번에 먹여도 상관없나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 번에 급여하셔도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용량을 지키셔야 되고요. 이렇게 같이 먹이신다면. 간 영양제에 들어간 실리빈의 경우 일반 실리빈보다는 실리포스가 생체 이용률이 더 높다고 들었는데, 대가도 실리포스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강아지한테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강아지한테 마찬가지입니다. 4.5배 더 그 흡수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이는 게 밀크 시슬이거든요. 밀크 시슬의 한 60-70%가 실리마린, 그 실리마린의 한 50%가 실리빈, 그게 유효 성분이거든요. 밀크 시슬은 유효 성분이 아니에요. 식재료인 거지. 근데 거기 들어있는 실리빈인 또는 실리빈이라는 성분이 유효 성분인데 이게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인지질을 붙여가지고 흡수가 좀 더 잘 되게 한 거고, 실험적으로 4.5배 정도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씀 하신 겁니다, 보호자님께서. 유산균 오메가3는 꾸준히 주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 관절, 간, 심장 등등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모든 것을 주자니 간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은 걸까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급여하고 싶은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보호자님께서 언급하신 오메가3를 적절히 먹으면 간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요. 많이 먹이면 뭐든지 간에 부담을 주는데, 다른 성분을 골고루 주는 건 오히려 간에 도움을 줍니다. 아까 그리고 유산균도
아직도 연구가 좀 더 돼야 되겠지만은 뭐 유산균이 간에 부담을 주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유산균과 함께 같이 들어간 그 부형제, 일반적인 부형제는 간에 부담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다른 어떤 추가적 효과 또는 뭐 컨셉, 마케팅적 컨셉을 위해서 허브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주면 그게 장기간 섭취되면은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항산화 기능을 가진 성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간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간에 부담을 주는 경우라면은 간 자체에 독성이 있는 성분, 예를 들어 일부 허브류들, 모든 허브류는 아니에요. 일부 식물 유래 물질들 또는 뭐 알파 리포산처럼 간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항산화 성분들, 또는 같은 성분이라도 너무 과량으로 주는 경우에는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마그네타 오메가3 유산균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게끔만 한다면은 간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간 기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이 동물한테 해로운 걸로 아는데 티트리 오일이 들어간 샴푸를 써도 되나요? 티트리 오일은 동물한테 간독성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보고가 됐어요. 임상 수의학회나 이런데 보고가 됐는데, 그거는 아로마로 또 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미량이라면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 자체가 좀 독성을 띠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티트리 오일은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금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고가 돼요. 사람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아로마를 썼는데 강아지가 그거를 흡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수치 올라간 케이스들이 여러 건이 좀 보고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영양제로 만약에 만들다면 그거는 큰일 나는 문제고, 먹여서는 안 되는 성분입니다. 미량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반려동물 영양제 20여 종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성분 미달이거나 제로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 영양제를 먹여도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 영양제 먹여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 사람 쪽에서는 그런 법적으로 규제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성분 함량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제품에 비해서 좀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은 사람한테는 괜찮지만은 반려동물한테는 해로운 그런 성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전한 성분만 있다라고 확신이 있다면은 당연히 사람용을 먹여도 되는 거죠. 그 함량도 사람용이 훨씬 높을 테니까 그 함량도 잘 보셔야 된다. 만약에 모르신다면은 한 10분의 1 정도, 사람 기준으로 한 10분의 1 정도 적용하시면 거의 안전하거든요. 안전한 성분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용 영양제 쓰인 부영제가 확실하게 안전한 것으로만 쓴다면은 용량 기준으로 한 6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안전하게 보면 한 10분의 1 정도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다. 아직 문제되는 곳이 없어도 영양제를 먹이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방에 도움이 되죠. 특히 이제 항산화 영양소라든가 유산균 같은 경우, 또는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을 매일 검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6개월에 한 번 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검사를 했어요. 정상으로 나왔어요. 어디에도 아픈 데가 없다. 근데 얘가 좀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한 4개월 뒤부터 노령성 질환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2달은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6개월 뒤 검사를 해야지 비로소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만약에 예측이 된다면 저는 예방 차원에서 먹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킨 조인트 주문할 때마다 23년도에 제조된 상품을 갖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효과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네,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서 CGMP 시설에서 그런 프로젝션을 다 해가지고 유통기한에 대한 프로젝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원료 하나하나, 그리고 시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심지어 제가 먹기도 하거든요. 저는 좀 진한 것도 좀 먹고 그래요. 오늘 좀 길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낮 시간에 시간을 직접적으로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얘기 잘 들어주시고 여러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강아지, 고양이 애들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